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고전학당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쭉 하게 될 겁니다. 뭐 한자의 뜻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한자의 인문학적, 역사학적 과정을 배우는 거니까요. 먼저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한자로 널리 알려진 한일입니다. 한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걸 표시할 때 점으로도 표시한 게 있습니다. 점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승이라고 해가지고요. 줄을 꼬아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주로 이제 상점에서 그 사람이 얼마를 가져갔냐면 다 줄로 이렇게 다 엮어서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5개만 거놓으면 제일 끝자리가 만자리니까 32,452 양이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널리 알려진 결승법입니다. 특히 신라가 결승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경매장에서 주로 쓰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경마장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물건 수매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게 1, 그다음에 이제 이게 2, 그다음에 이게 3, 여기 그대로 3입니다. 그다음에 4,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5, 또는 이걸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것을 5로도 하기도 합니다. 5. 그리고 이걸 10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5, 그리고 6, 7, 8, 9, 10. 그리고 이제 11 하면 다시 이제 여기부터 하나 이렇게. 그래서 20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가 그것을 서수라고 합니다. 서수. 숫자를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서수 숫자에 상징이 붙어버립니다. 상징. 이제 그걸 상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은 이제 상수가 되겠죠. 상수. 동아시아에서는 무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여기 설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설문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처음으로 태극이 있었다. 만물의 근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그 만물의 근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 만물의 근원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지만 우주가 딱 드러나는 것을 일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설문에서 말하는 이 도는 어떤 사물을 만들고 사물을 이어가는 변화의 원리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변화의 원리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일에서 세워진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아직 분리되지 않은, 음양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부터 모든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서 형성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상이 있는 땅이라는 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만드는 하늘이라는 두 개의 구조.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대상. 그래서 하늘은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땅은 뭉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천은 현이라고 불렀고 지는 그래서 황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하늘은 이게 검다는 뜻이 아니고요. 땅은 누르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천자문을 정말 다르게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은 넓게 퍼진다는 뜻입니다. 현이라는 게 그윽하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고
멀고 멀다는 뜻입니다. 현현. 예, 그리고 황이라는 것은 누렇다는 뜻이 아니라 뭉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황이라는 게. 예, 원래 구술의 누런 것을 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땅은 뭉치는 성질을 갖고 있고 하늘은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천지 현황인 거죠. 왜냐하면 천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1000개의 그 글자를 4개씩 묶어서 사물의 변화라든지 우주의 본질이라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라는 색깔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천지는 눈에 보이는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천지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만물이 변화하여 이루어진다. 이 천지에서 이제 결국에는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눈에 보이는 기운이 만나서 만물이 변화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거죠. 근원. 이렇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벌써 여기서 상수로 나오는 거죠. 상수. 자, 그런데 요거 비슷한 것 중에 노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에 뭐가 있냐? 여기 보겠습니다. 노자에 도생일. 도생일. 그 다음에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도는 그냥 길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고 변화의 근원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도. 그러니까 도는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은 결국 일에서 태어난 이 만물의 근원은 일을 만든다는 거죠. 일. 그러니까 요거랑 좀 다르죠. 도는 일에서 세워진다고 하지만 뭐 그런데 따지면 뭐 비슷한 거죠. 이 만물이 여기서 말하는 도는 아마 태국과 같은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도하고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태국과 같은 근원적인 것은 일을 만든다 이거죠.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럼 하나가 다시 분화돼서 둘이 만들어져요. 음양이 되는 거죠. 천지가 되고. 그리고 이 음양이 나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천지인, 생명. 그리고 이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지인은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만드는 천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만드는 지와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의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생 만물이다 할 때 여기 일은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모든 만물의 근원. 자, 이게 있고 또 우리 전통적인 경전인 천부경에는 일시무시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일종무종입니다. 이게 80일자로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것을 그대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과 여기서 말하는 일, 그러니까 모든 시작점, 일은 모든 것의 시작점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적 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있는 것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해요. 철학에서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라는 건 원래부터 있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끝나도 그대로 있다. 이건 에너지 불변 법칙이죠. 물리학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은 태초의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은 상수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는 거죠. 서수로서 1, 2, 3도 있지만 상지적인 수로서도 일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냥 순수한 이렇게 작대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붓으로 한자로 쓰지만 하나는 이제 언덕,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아침단자야. 아침단자라는 게 이렇게 언덕 위에 해가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일자가 있으면 꼭 한 일자만 있는 건 아니죠. 숫자로서의 서수와 상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녀가 있습니다. 뭐냐?
사내부요. 사내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머리를 묶어가지고 비녀를 꽂고 오다가 관을 쓰는 그게 이제 중국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상투를 들었으니까 그때 이때는 비녀가 되는 거죠. 비녀 꽂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 꽂는다면 머리가 됩니다. 머리. 원래 이게 하늘천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머리 큰 사람천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머리 큰 사람이 아주 불행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머리 큰 사람을 제물로 바친대요. 그러면 에이 이게 무슨 소리냐? 고대 신화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팔이 있어. 머리가 없어.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머리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죄를 져서 머리를 베는 사람을 형천이라고 해요. 형천. 형천. 그때 이 천은 머리를 뱉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게 머리야. 그런데 이제 이 머리가 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 몸에 있고 이 머리가 예전에는 나중에는 이 사람의 머리가 하늘을 상징하고 사람의 몸이 땅을 상징하고 사람의 다리가 생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원방각 사상에 의해서 이 머리는 하늘이 되는 거야. 원래 하늘은 이거 말고 다른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머리죠. 그냥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 이게 뭐냐? 으뜸원자. 이게 하늘입니다. 원래 하늘. 으뜸원자. 그래서 주역의 첫 글자가 원이에요. 그래서 원. 그 쿠빌라이가 나라 이름을 정할 때 원으로 정한 이유도 천명을 받은 백한이라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머리입니다. 머리올.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더 그어. 그러면 이것은 하늘을 뜻하는 하늘. 그러니까 지금 작대기 하나 그어진 곳으로서는 숫자로서의 서수인 1, 2, 3, 4, 5가 있고 또 하나는 상징으로서 근원적인 우주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 뜻하고 하늘 뜻하고 비녀 뜻하고 또 이제 다른 걸 뜻한다면 대가리, 못대가리. 이게 욕은 아닌데 어떤 거 있냐? 이 정자가 있죠. 못정자거든요. 지금은 이제 산해정자로 쓰이죠. 이게 이제 원래는 못정자인데 그러니까 원래 월자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 글자는 이렇게 그냥 갑보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정자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못정자 이렇게 세근변해서 쇠로 만들어져서 못정자를 만들고 또 이것이 대가리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꼭대기 정자. 지금 꼭대기 정자 나와있죠? 이렇게 꼭대기 정자. 그래서 이렇게 못의 대가리. 그래서 이 한일자처럼 생긴 것들은 한자에서 많이 있어요. 붓으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서술로 생각하는 한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붓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붓수 가운데 쓰는 글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이라든지 하라든지 이럴 때 요것은 뭐겠어요? 어떤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뜻하는 거겠죠? 기준점. 기준점의 위, 기준점의 아래. 위, 아래. 그래서 작대기로 그려진 것은 다양한 뜻이 있다. 붓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한자 첫 번째가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설문해자는 이것부터 시작했죠. 유토태고 도리거일 좁은 천지 화성 만물. 그런데 지금 제가 원래 그 설문해자를 공부할 때는 태시로 배웠는데 중화민국 시절에 한학자였던 단옥제가 이 설문해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주석을 했는데 거기는 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태국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여기 한학에 그래도 조예가 깊으신 우리 조쌤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해 주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모든 책은 다 태시인데 단옥제 주만 태극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태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태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 태시로 돼 있다라면 그런 판본도 있고 태극으로 됐다라면 단옥제 주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부수 한자 이렇게 배웠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숫자를 표시하는 옛날 방식을 요것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요것은 그림을 봐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경매에서 주로 쓰던 겁니다. 경매. 그래서 1 이렇게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바빠요. 근데도 다 그걸 봐. 왜냐면 제가 그 예전에 용산이라든지 가락동 시장에서 과일 그 아르바이트하고 할 때 맨날 그거 봤으니까 궁금해서 맨날 따라서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수 요거만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1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